세금은 어려운 게 아니라 몰라서 손해보는 겁니다. 5월만 되면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쉽니다. 나는 월급만 받는데 해당되나? 작년에 유튜브 조금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 연말정산 끝났는데 또 세금을 내라고? 특히 시니어분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번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국세청이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까지 만들 정도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해부터는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세를 내는 부분도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환급받을 돈은 챙기고 안 내도 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자영업자만 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월급 외에 유튜브 수익이 조금 있었던 분,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광고 수입 받은 분, 군대 소득이 있는 분, 연금에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분, 프리랜서로 강의 한 번이라도 한 분, 중간에 퇴사했다 다시 취업한 분,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배달 부업, 강의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조금 벌었는데 설마 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 홈택스 기억하시죠? 들어가면 무슨 메뉴가 그렇게 많은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와 손택스에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을 넣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거의 완성된 신고서를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납세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특히 모두 채용 대상자는 더 간단합니다. 전화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환급받을 계좌도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예전처럼. 계좌번호 다시 입력하다 틀릴 일도 줄어든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만들어준 환급 신고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법정 환급일은 6월 30일인데 올해는 6월 5일부터 조기 환급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5일이나 빨라지는 겁니다. 생활비 빠듯한 분들에겐 이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병원비, 약값, 관리비 나갈 때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두 채용 환급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내는데 그래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미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거기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단, 모두 채용 대상자는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직장인 자녀 둔 시니어분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빠트림, 의료비 누락, 교육비 입력 실수, 기부금 공제 빼먹음, 반대로 잘못 공제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제했다거나 형제끼리 같은 부모를 중복 공제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오류를 카카오톡, 네이버 알림으로 이미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안에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면 하반기 점검 때 세금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특히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낸 세금의 10%, 고의성이 있으면 40%까지 붙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도 S&P vs ETF, 나스닥 ETF 많이 투자하시죠? 그런데 올해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펀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자동 처리됐는데 이제는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수 ETF, 해외 리츠 ETF, 해외 채권형 펀드 이런 상품 투자했다면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하면 그냥 손해입니다. 세금 더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직접 세무서 가야 했고 번호표 뽑고 용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도 고령층과 일반 국민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단순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톤택스, ARS, 국민비서, 알림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미루는 것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홈택스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 활용하면 쉽습니다. 셋째, 지방소득세까지 꼭 마무리해야 합니다. 넷째, 연말정산 실수는 지금 수정 가능합니다. 다섯째,
해외 ETF 투자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버는 사람일수록 환급과 공제를 놓치면 더 아깝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지 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놓친 공제, 한 번 붙은 가산세는 생활비 부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만 챙겨도 생각보다 큰 환급금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5월 복잡하다고 미루지 마시고 딱 하루만 시간 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 몇 번의 클릭이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